네, 현재 시간 2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3% 오름세, 오늘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 속에 0.45% 올라주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실시간 특징주는 무엇이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알아볼게요. 이상엽 이사, 김민수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을 좀 떠들썩하게 만든 종목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역대급 수주의 현대건설 제2의 중동붐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게 장이 열리기 전에 주말에 나온 뉴스인데 사우디에서 6조 4천억 원의 사업 수주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뉴스 다 타이틀이 역대급, 오일머니 잭팟, 중동신화 이런 강력한 타이틀이 좀 많이 붙었는데 이전에 내놓았던 수주와 비교해 본다면 얼마나 다른지 이 수주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만한가요? 어떻습니까? 또 저희가 설레발을 치게 되면 네.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왜요? 주가가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쭉 가고 흔들리는. 주가적인 측면에서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이 너무 뜨겁다. 항상 시장은 저희에게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차가운 이성과 네. 냉철한 가슴. 네, 거기까지 하고요. 예, 일단 지금 사우디 아람코와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 패키지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만, 네, 이쪽에서 패키지 1번, 4번 이쪽에 대해서 프로젝트 계약을 따면서, 근데 이게 지금 잘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기대했던 네옴시티 쪽도 아니고 네. 약간 플랜트 쪽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즉 현대건설이 입장에서는 EPC라고 하는 쪽에 하나의 또 글로벌 주자로서 이걸 따냈다는 데 대해서 오히려 의외의 결과였다라고 보는 관점 쪽에서 시장이 반응하는 게 더 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규모는 50억 달러. 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 따라 계산하게 되면 6조 이상 나올 걸로 보는데 이게 해외 수주 지난 흐름을 봤을 때는 역대 7위. 그리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역대 최대 수주. 이런 쪽으로 보여지는데 일본하고 4번 만약에 1, 2, 3, 4 다 했었으면 얼마였을까요, 금액이? 그러면 규모가 더 커졌겠죠. 네, 근데 원래 하나에 다 안 모읍니다. 그래서 약간 경쟁도 시키고 약간 이런 변화라고 보는데, 근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기대하지 않았던 것 중에서 한때 또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원팀 코리아였나요? 맞죠? 이렇게 또 뛰면서 같이 성과를 냈다라는 쪽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 수주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부분 쪽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해외 수주에 강점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기대감을 좀 키우는 게 아닐까라는 정도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네옴시티라든가 최근에 화제가 됐던 우크라이나 재건 뉴스가 아니라 갑자기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온 뉴스기에 시장이 더 장 초반에 강하게 반응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음봉 전환에서 주가가 아쉽다라고 했거든요. 이번에 보니 이 증권가 분석들이 좀 많았어요. 현대건설이 올 한 해 예상했던 연간 목표치의 60%를 이번 한 계약으로 달성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추가 계약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뉴스에 지금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살펴볼 이제 프로젝트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네. 될지 말지가 또 중요한 거죠. 그럼 설레발을 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신가요? 네, 그거는 이제 앞에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이제 프로젝트 여러 개를 말씀드릴 텐데 이 내용이 뭐 6월달에 막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지난 여러 또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사우디에서 이제 지프라 2단계 입찰을 마무리했고요. 또 이제 또 두 곳, 또 사우디만 해더라도 사파니아, 또 이제 파디힐리 등 두 곳의 입찰을 또 준비 중에 있고, 그러면 사우디만 보더라도 지금 벌써 3개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라크의 3조 3천억 원 규모의 이제 바그다드 경전철 수주전도 있는 상황인데, 참 기대감은 여러 개가 이처럼 현대건설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한 3-4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건설사들이 또 기대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몇 개 좀 말씀드리면은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무려 이라크의 53조 원 규모의 알포 신항만 수주전 준비 중에 있고요. 또 한화건설 부문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중지됐었던 또 이라크의 비스마일 신도시 사업 재개를 앞두고 있고, 또 삼성엔지니어링이 최근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워낙 또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취소되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인도랑 미국 등의 수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조금 작년 동기 대비해서
그래서 해외 쪽으로의 수주 금액이 적었는데 네. 하반기에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성사돼야 되는 게 중요하겠지만 좀 기대감은 가져볼 만한 요인들이 여러 건설사가 있다는 거 관심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이번 수주 내용 외에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은 남아있다. 아직 그렇게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분들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일단 건설 업황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부정적이세요. 그래서 그나마 기댈 것은 해외 쪽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호우님은 오히려 이렇게 건설 붐이 일어난다면은 철강주가 시작인 거 아닌가요?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그 외에 또 시청자분은 오늘 건설주의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을 날로 도망쳐서 피해자 1인이 여기 있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건설에 대한 이 현대건설 뉴스를 통해서 투자 의견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꿀 필요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보면은 이슈가 나왔을 때 네. 항상 이제 갭이 뜨지 않습니까? 그렇죠. 갭이 뜬 다음에 그 후속 매수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데 후속 매수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좀 빠르게 그러니까 뉴스 나오고 한 9시에서 9시 반 사이 거기 나와서 한 9시 반까지의 동향을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뉴스 네. 나온 이후에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나오는데 대부분이 네. 이슈가 생각보다 어떤 파장을 좀 크게 불러일으키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약간 그런 쪽에 무게를 두면은 주가는 이제 거기서부터 잠깐 9시 반 사이에 꼬리 달고 쭉 올라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좀 차익 매물이 크다. 근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차피 셀론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뉴스 나오고 그냥 일단 올랐으니까 팔자 이게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걸로 보이는데 철강 쪽은 일단 얘기가 나오셨기 때문에 이거는 수출 쪽과 같이 연결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소형 철강사들은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부분 거의 이제 포스코 대리점들인데 이런 회사가 어떻게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 가서 우리 열심히 매출 나올 수 있어라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넘어갔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배수, 상수도, 관과 관련된 쪽의 강관 쪽은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인데 중요한 거는 수출 이력들이 좀 있는 회사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건설 쪽은 국내 쪽 아니라 해외 건설사 쪽으로 계속 추리시되 네. 제 개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게 되면 오히려 그런 쪽이죠. 어차피 통신 인프라 이쪽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또 전력 쪽에 대한 부분들도 에너지 쪽도 같이 챙긴다라고 하게 되면 전력기기, 전력기기. 네, 전선 전선. 이런 쪽도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나나요? 그러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김일수 대표님 네.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건설기계, 전력기계, 전선주를 한우물 파시듯 쭉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거의 인프라 이야기만 나오면 계속 이쪽을 강조하시는데 네. 주가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이후에도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셨기에 계속 언급하시는 거죠? 주도주는 네. 쉽게 안 바뀝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력기계, 전선, 오히려 우크라 재건 관련주 쪽을 조금 더 눈여겨보자. 이상희 이사님도 동의하시는지요? 네, 동의하고요. 주도주는 또 이제 또 큰 조정도 없다라는 것도 맞아요. 네. 기회를 많이 주진 않죠. 네,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 이제 이렇게 뭐 방송 보시는 분이 뭐 글도 쓰셨지만 뭐 기관이 도망간다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네. 이번 주가 이제 2분기 마지막을 클로징하는 또 윈도우 드레싱이 또 기대되는 그런 한 주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그동안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또 많이 담아두었던 이렇게 소부장 또 이렇게 작은 종목군들은 또 수익률을 또 좋게 만들면 또 좋은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번 주에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대건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어요. 오늘 두 분의 의견은 현대건설의 뉴스로 인해서 추가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 인프라 쪽의 투자를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징주였고요. 두 번째 만나보시죠. CJ에 이어 SK까지 겹친 유상증자의 공포입니다. CJ CGV에 이어서 1조 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SK이노베이션이 내놓았는데 이번 유상증자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한번 CJ CGV의 경우에는 이 CGV 일병을 살리기 위해서 CJ 그룹주가 동원됐다라는 평가였는데 이번에 SK이노베이션도 그런 상황이에요? 조금 다르습니까? 다른데요. 네. 참 이게 또 주말에 이제 이거 뉴스를 보고
또 근데 왜 하필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는데 왜냐면은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면은 또 SK 온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SK 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6개월 동안 뭐 여러 가지 이제 조달을 통해서 한 8조 원이 넘는 자금을 모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또 유증을 할 정도면은 이제 순서상 SK 온에서 좀 자금 조달을 했으니까 뭔가 좀 이게 하루 아침보다는 좀 이렇게 시기상 이게 뭐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뭐 배터리나 뭐 수소나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쪽으로 이제 역량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금액을 살펴보면은 유상증자 중에서 시설 쪽 자금이 한 4,185억 원, 또 이제 타 법인 취득 자금으로는 4,092억 원, 그리고 채무 상환으로 3,500억인데. 아니 굳이 또 이렇게 유증까지 받아서 주주 배정인데도 채무 상환을 한다는 게 중소형 기업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눈에 들어오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큰 그림에서 살펴보면은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의 한 부사장이 지금은 참 대변혁기다라는 얘기를 했고 네. 또 이제 네이버의 하정우 AI랩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AI 전쟁이라서 3년 안에 승부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정말 지금이 대변혁기거든요. 뭐 AI 자율주행, 로봇 뭐 등등등.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신사업에 투자할 게 정말 많죠. 그러니까 지금 CJ도 그렇고요, SK그룹도 그렇고요. 이들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정말 2, 3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국 기업의 미래를 그려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이와 같은 증자 소식 등은 진짜 가끔씩 나오면 안 좋겠지만 그래도 좀 간간히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뭐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CJ와는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하고 증권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유상증자이긴 한데 지분가치 희석 효과가 있어서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악재가 좀 단기 영향에 그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던데 SK이노베이션의 성장성을 보고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번에 유상증자 물량이 그리 크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꼭 이렇게만 해야 속이 시원했냐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주주분들도 계속 SK이놈이라고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네요. 이노무베이션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솔직히 SK온 지금까지 계속 자금 빨아들이면서 뭐 시설 투자하는 거 오케이. 그것까지 나중에 상장하게 되면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겠지라고 하는 희망으로 돌리는 가운데 이번 자금 잘 보시게 되면 1조 1,800억 정도 되는 흐름들이 대다수가 상당 부분이 네. 채무 상환으로 쓰입니다. 채무 상환을 왜 주주들의 돈으로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 아닌가요? 거기다가 신규 사업하는 부분들은 한 4천억 대밖에 안 됩니다. 지금 나오는 것도 수소, 암모니아, 뭐 SMR 이런 쪽이나 폐기물 관련된 친환경 사업들 이거 굳이 주주들의 돈을 받아다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게다가 지금 갖고 있는 자사주가 5.88%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활용을 해서 우리 더 나은 변화 쪽으로 갔었으면은 주주들한테 우리 손 안 벌리고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됐는지. 맨날 손 벌려요. 네.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주들의 실망이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나중에 이제 그 약속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SK온 상장할 때 분명히 신주인수권부로 충분히 보답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까지 만약에 안 하게 되면 SK는 상당한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신뢰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격을 클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실망 크게 주는 회사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반등 시 매도 쪽으로 지금은 아니겠지만 근데 아마 또 이제 지금 유증을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겠죠. 지금 대부분 SK이노베이션 투자하시는 분들 손해입니다. 네. 거기다 뭐 1, 20%가 아니라 거의 30% 이상씩 손해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새로운 자금 투입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존의 자금들을 오히려 좀 반등 시 정리했다가 그걸 가지고 주상증자 자금으로 쓰셔서 네. 차라리 한정된 부분 쪽으로 들어가셔야지 안 그러면 계속 자금만 투입했다가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용만 당할 수도 있다. 네 주주들이 무서운 거 보여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사실 저는 그래요. 유상증자로 인해서 좀 괘씸하긴 하지만 최근 SK온의 흑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SK이노베이션의 주가도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좀 조정받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도하기는 너무 아쉽지 않을까 했거든요. 하지만 과감하게 결단력 있게 반등 시에는 매도를 하자. 라는 의견 주셨고 SK이노베이션의 유상증자 이야기 보면서 이렇게 되면 지금 SK그룹주 자체가 현금성 유동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다음 차자는 SK하이닉스가 유증
카드를 꺼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좀 시장에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SK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좀 밀렸거든요. 그 종목들도 그럼 좀 조심해야 됩니까? 다 같이? 근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또 아래 꼬리 달리고. 맞아요. 네, 캔들상. 네, 놀랐습니다. 왜? 아니 오늘이 기회인가 싶었지만 유상증자가 혹시 모르니까 보지 말자 했는데 네. 그새 기관 투자자 쪽에서 좀 많이 담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반도체는 사는 게 아니고 모아가는 거다. 그게 이제 또 오늘도 이제 적용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뭐 투자 관련된 상반기에 또 자금을 많이 모아놨죠. 그래서 투자 뭐 작년보다 뭐 한 50% 정도 줄인다고 했고, 그래서 현재 보유한 현금성 자산으로는 뭐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박정호 부회장도 뭐 SK 스퀘어 그것도 주총에서도 이제 관련된 분이 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룹 전체로 영향. 그룹 전반적으로 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 괘씸합니다. 오늘 주가 크게 좀 밀리고 있고요. 반등시 매도하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EUV 투자는 못 멈춘다. 동진세미캠 시동 걸 수 있을까요? 지난 1년 전 딱 요 시기쯤에 뉴스가 나왔어요. 당시 삼성전자가 반도체 초격차를 지키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당시 이제 부회장이 EUV 장비 확보에 나섰다라는 뉴스가 막 대거 쏟아졌고 관련주들이 움직였었거든요. 실제로 이 차세대 반도체 투자를 위해서는 EUV 쪽 투자를 멈출 수가 없다던데 맞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선단 공정, 미세화 공정 네. 이건 두 가지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는데 그런 과정 쪽에서 EUV 관련된 종목들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부터 필요한 부분은 진짜 이쪽에서 성과가 얼만큼 나는지.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뭐 SNS텍이나 뭐 파크 시스템즈 이런 몇몇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얘기는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만큼 시장에 기대치만큼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은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하반기에 기대했던 만큼의 성장을 보여준다고 하기 못하게 되면 오히려 출렁임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또 중요한 건 오늘 동진세미캠이 움직이는 변화는 시장에서 나오는 EUV 관련된 그냥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일본 관련된 뉴스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일본의 JSR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글로벌 포토레지스트리 1위인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가 일본의 국부펀드가 이 회사를 전량 100%다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쪽에서 그때 그거에 그러면 그렇게 포토레지스트리가 중요해? 라고 하는 쪽에서 동진세미캠이 자극을 받았던 주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공개 매수하는데 네. 경영권 프리미엄을 50%를 더 쳐줍니다. 그러니까 6조였던 지금 시가총액이 9조대로 반영하면서 쳐준다. 100% 답니다. 이런 소액주주까지 다 쳐주는 이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M&A 하게 되면은 딱 그 프리미엄을 대주주 거만 딱 챙겨주죠. 이런 거 배워야죠. 이런 건. 네. 또 제대로 안 한다. 주주 운동 들어갑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이런 관점 쪽에서 동진세미캠이 부각받았다는 게 더 중요한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발 뉴스가 있어서 더 추가적으로 움직였군요. 사실 저는 EUV 장비주들, 뭐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워낙 고가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EUV인데 안 간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EUV 포토레지스트 쪽, 그래서 동진세미캠을 보는 게 아니었나라고 추측을 했는데 다른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동진세미캠의 매력도를 좀 판단해 보자면 네. 오늘 같은 뉴스의 세론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으로 봐도 될 만한 그런 회사입니까? 어떠세요? 네, 회사 너무 좋죠. 이제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도 제가 그때 뭐 창업주나 이제 지금 대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회사다. 연구개발로. 거기가 IR 안 하기로 유명하다면서요. 네네네. 정말 유명하죠. 네. 근데 이제 정말 그 기술 노력 R&D에 정말 많은 또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빛을 서서히 좀 발할 수 있는 부분은 언제든지 좀 잠재력으로 갖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R&D만 하는 거가 중요한 것보다는 R&D를 하고 시장과 소통하면서 결과를 내놓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 한 달 전에 5월 17일 날 이제 한 포럼에서 이제 또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죠. 한 달 전이면은 뭐 주가도 보면은 좀 이렇게 지지부진했을 텐데 동진세미캠이 이제 EUV 그 포토레지스트 이제 감도를 개선했다. 근데 개선을 하면은 웨이퍼를 노광할 수 있는 웨이퍼가 좀 많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생산성도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그러면은 이제 생산성 향상할 수 있는 모멘텀이 중장기로 되겠다.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게 요즘이라기보다는 꽤 됐지만 이제 뭐 반도체 플러스 또 다른 모멘텀.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뭐 하이브리드 종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또 동진 세미킴이 그렇죠. 그래서 2차 전지 쪽 소재 중장기 성장성이 있고 또 이제 스웨덴 공장 노스볼트 그쪽으로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무려 2020년에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양산을 2분기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실적까지도 올해는 이제 회사 관계자도 뭐 작년과 비슷하다고 보지만 좀 내년부터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좀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진 세미캠의 앞으로의 전망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 셰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 그래? 오늘 포토레시스트 쪽에 그런 뉴스가 있었어? 후성을 바로 찾아봤어요. 네. 근데 후성의 주가는 오히려 지금 파란불이 약보합이지만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럼 동진 세미캠의 대안으로 후발주로 후성을 같이 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동진 세미캠이 여기서 가장 크게 반응해주고 있으니까 가는 종목을 따라 붙어야 되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투자 포인트에서요. 네, 후석은 LIPF6, 네, 전해질 관련된 쪽에서 아직 가격이 안 맞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봐서 근데 올라온 모멘텀이 거기다 무게를 뒀는데 지금 현재 매출 비중은 포토레시스트라도 네. 강하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바라보던 쪽은 그게 아니다 생각하게 되면 그냥 동진 세미캠 조정시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또 포토레지스트를 하면은 저희가 또 강자가 한 친구가 있죠. 근데 그쪽이 아직 주가가 그렇게 밸류가 싸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친구일까요? 예전에 영창케미칼입니다. 영창케미칼이라고 하는 회사 YC캠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한참 찾았습니다. 네, 이 회사가 포토레지스트 린스액입니다. 린스 부드럽게 해주는 네, 거요? 예, 그쪽 이것도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립이 있고 거기다가 화학적인 제거가 있는데 스트립 쪽은 PSK가 하지만 지금 이 회사는 조금 더 화학적인 공정이 있다 보니까 그쪽 관련된 쪽도 한번 같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YC캠, 영창케미칼이 사명을 좀 변경했군요. 네, YG 아닙니다. 네, YC입니다. YC캠. 네. 이 종목 역시 우리가 포토레지스트 쪽 본다면은 강자기 때문에 같이 눈여겨보자라고 했고요. 동진 세미캠이 후성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조정시 매수 관점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현재 주가는 8.3% 오른 39,1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